네, 이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첫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마켓 네네. 시그널 첫 시간이었는데 확실하게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신용 물량을 털어내서 진바닥에 나오기 전에는 약간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현재까지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시장의 반등은 오히려 좀 딜레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지난주 후반 들어서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확산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서, 그리고 지난 주말에 끝난 미증시가 반가운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을 보시고 걱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중 기준으로 여전히 막 3%대까지 반락을 했었고, 네. S&P 500 기준으로는 20%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라고 하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베어마켓으로 진입을 장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 기준으로 보면 저점 대비해서 뭐 2, 3%대 반등을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의 만기일이었습니다. 맞아요. 파생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 지난 월물 자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옵션 거래가, 주식 옵션 거래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우린 주식 옵션이 거의 없지만 미국 시장은 지금 주식 옵션에 따라서 뭐 해칭 플레이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대단히 큰데, 이 부분으로 인한 저는 금요일까지 좀 하락 쪽을 붙잡아 놨었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됐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애초에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부터 유동성이 줄어드는 건 예고가 돼 있었죠. 그쵸. 이제 더 이상 쿠폰 지급하지 않고 양자관 하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부터 점차적으로 진행된 게 이제 테이퍼링, 더 이상 사지 않는 채권 매입을 중단했고, 이제 그걸 이제 금리 인상으로 단계가 넘어가고, 네. 그 다음 이제 양적 긴축을 하는 이 스케줄인데,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이 조기 긴축 내지는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로 먼저 반영됐고, 그게 이제 전쟁이 나면서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경기까지 좀 데미지 입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지난주 보여줬던 미국 소매업체들의 급락세이죠. 네. 그리고 금융주들의 급락세. 그러면 사실 스토리로 딱 따지고 보면은 긴축 우려, 그러니까 유동성 우려죠. 거기에다 경기 우려, 이건 이제 이익에 대한 감소 우려거든요. 주가를 결정하는 게 유동성과 실적이에요. 그 두 가지 걱정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 증시가 20%,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대 급락이 나왔거든요. 제가 잠깐 이걸 좀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 이전에 네. 지금 S&P 500 지수도 그렇고 차트요?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20% 하락을 했는데, 저게 보통 이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죠.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래 꼬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사실 큰 거래 대상일수록 장난치기가 어렵습니다. 장난치기 어렵다는 거는 S&P 500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쵸.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세를 인위적으로 호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정상적인 수급의 논리, 즉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두 달 전에는 100만 원 했던 게 지금 70만 원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수세의 메리트 내지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자사주 매입들 얘기들도 미국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리바운딩, 저는 뭐 상승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락세는 좀 진정이 좀 되고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따가 말씀드리는 잠재적인 불안 요인들도 지금 더 확대되지는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다음 그림이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연초 이후의 손실률 내지는 수익률인데요. 보시면은 뭐 테슬라가 37% 빠졌고요. 올해만.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43% 빠졌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네. 애플도 지금 20%가 넘게 떨어졌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많이 떨어졌지만,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이렇게 파란색 에너지 섹터가 엑슨모빌이 50% 올랐습니다. 전형적으로 올해 지금 상반기 시장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투자하실수록 네. 이제 경험하시게 될 부분이, 올라도 계속 올라가지 않고 내려도 계속 내려가지 않는구나. 주식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가격 논리 때문에 수급의 균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기울면, 예를 들어 구슬이 한쪽으로 쭉 가다가 어느 임계점까지 가면 더 이상 안 떨어지죠. 끝에 딱 다다르니까. 거기서 추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판이 깨져버리는 건데, 그건 이제 신용 위험인 거고, 지금의 어떤 증시 자체의 밸런스는 과도하게
우려 내지는 걱정이 반영돼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미 그러니까 개선은 돼 있지 않지만 이미 충분히 반영된 데 대한 주가의 반등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난 주말 미국의 만기와 함께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되지 않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 지표들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장 위험한 요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크립토 시장 이게 테더라는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네. 근데 이거 지난 주말에 보유 자산 공개했어요. 물론 3월 말 기준이지만 미국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100조 원 정도의 그 달러 패깅이 돼 있는데 그 정도 자산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당장 문제가 일단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진 않지만 저는 패깅돼 있는 자산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달러 패깅이 돼 있는 홍콩 달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콩에서 요즘 달러 부족하다는 얘기가 조금 소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시장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홍콩 달러가 만약에 패깅돼 있는 게 정상인데 달러가 움직이지 않는데 홍콩 달러가 만약에 급락을 한다. 그건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뭐 추가 위험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신용 경색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긴축과 경기에 대한 우려 정도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개선돼서 올라가고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료가 충분히 반영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악재로서의 단기적인 영향력은 제한되거든요. 좀 반등했다가 똑같은 걸로 다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은 미증시와 우리 시장 모두 단기적으로는 반등 모색 초입 국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주간 전략을 좀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악재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위쪽으로의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더 시그널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오늘로 좁혀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또 주말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시도를 좀 포착해 보겠습니다.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마켓 시그널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올해 금주간으로 보면은 금요일 날 이제 PC 물가 지수가 나오고 그리고 수요일 날 FOMC 의사록이 있고 또 목요일 날 금통위가 있고 그래서 주간 일정으로 보면 사실 되게 무거운 부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OMC 의사록도 5월에 이제 중요한 패들 다 확인됐거든요. 그리고 금통위 같은 경우에도 금리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PC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6.6% 나왔는데 이번 달에 조금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나 긴축 부담, 경기 부담은 일단 반영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감도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금주간은 일단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좀 할 걸로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시장의 직접적인 전술적 부분은 우리 시장이 박자가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먼저. 네. 오늘 미국 정도는 반등할 것 같아. 그런데 미국이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시장이 오늘 출발이 좀 약하겠죠? 다시 밀고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 같은 날 반등이 아주 크게 나와버렸으면 우리 시장이 아침에 어설프게 떠서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경계 매물이. 그런데 금요일 날 반등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장에 더군다나 그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게임주, 이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초과 낙폭 과대주가 강한 반등이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바닥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증시 하락을 반응을 크게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오늘이 또 주중 구간으로 월요일이 또 저점일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월요일이 저점이면 주간으로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의 주간 하락 자체를 오히려 금요일날 못 사신 분들이라면 매수도 좀 해도 되는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가도 될 것 같고요. 낙폭 과대주가 금요일 첫 반등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이 낙폭 과대에서 나타나는 반등 확산세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도 같이 반등을 좀 하고 그게 이제 진정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홍콩 쪽이라든지 뭐 혹은 크립토 쪽에서 크게 신용 문제로 지금의 이 경기 우려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저는 뭐 사실상 한 두세 달 정도의 반등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정도에서 위기 상황으로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추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기울다가 구슬이 떨어져 버리면은 네.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는 그건 이제 신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지금은 좀 자신 있게 그리고 기간과 폭을 좀 높게 잡을 수 있는 매수 포인트 내지는 반등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앞서 제가 몇 번 언급드렸지만 가장 부담스럽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이제 이러다가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그쵸, 여기가 그쵸. 뭔가 함정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좀 막연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폭락이나 시장의 신용 위험 같은 것들은 그게 발생된 초입에 적극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막 지수가 막 500포인트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떨어질까 봐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점검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반등으로 전략을 잡으시되 앞서 말씀드렸던 테더라든지 혹은 저는 홍콩 달러 계속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홍콩 시장과 홍콩 달러.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홍콩 항생 지수와 H 지수에 연계되어 있는 ELS가 아주 맞아요.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신용위험 확대가 분명히 될 수 있으니까 그쪽 문제만 아니라면 지금은 좀 자신 있는 반등이니까 그리고 그걸 정리하자면 매수하되 계속 그 부분만 주시하시는 거죠. 만약 거기서 문제가 된다면 여기서 손절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현재로서는 막연한 공포감은 오히려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상승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 과대 낙폭에 대한 기술 반등 뭐 이런 정도의 인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 증시 얘기해 주셨는데 홍콩 달러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요. 홍콩 항생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에서 지지를 못하고 계속 밀리던데 이 정도도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세요? 네, 홍콩 항생 지금 보시면 항생 지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HTS로 한번 잡아서 보여주시면은 네. 항생 지수가 중국 시장의 봉쇄 시점이 여기였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상해 봉쇄하고 할 때 경제권은 그러니까 홍콩이 왜 문제냐면 그 중화권 완전한 중국 경제권입니다. 그런데 통화는 달러로 패킹돼 있죠. 그러면 금리 정책은 미국의 금리 정책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유동성에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근데 홍콩 뭐 그 조그마한 도시국가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에도 증권사들이 수많은 ELS가 그 H지수 연계되어 있는 ELS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2020년에도 그게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달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이유들인데 여기서 문제만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될 때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 못한 블랙스완이 뭔가를 계속 대비를 하고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여기서 이 정도의 안정감이라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기반영된 낙폭에 대한 반등을 두세 달까지 이상도 한번 가줄 수 있지 않는가. 오히려 저는 그런 포인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막연하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체크할 요인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여기가 문제 없다면 지금 바이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이 한참 고조됐을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나침반 역할을 해줬을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요. 3% 넘고 나서는 또 특별하게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던데 요즘에는 좀 어떤가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은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라는 게 이제 장기 경기에 대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실 실질 금리는 이제 플러스로 들어왔어요. 이제 한동안 꽤 오래 마이너스였는데.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만을 할 때는 금리가 막 치솟았지만 경기를 걱정하면서 약간 좀 플래트닝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정책이 한 방향으로 즉 긴축으로만 쏠리다가 경기도 이제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시장이 인지하는 겁니다. 항상 이제 경제 숫자도 있지만 시장이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이제 채권 시장의 안정화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강도 긴축에 대해서만 시장이 배팅 내지는 경계를 하다가 이제 연준이 경기도 같이 챙길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은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제일 강경하게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하던 연준 이사들도 이제 빅 스텝 정도로 0.5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6월 FMC, 7월 FMC도 무게감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두세 달까지도 반등 갈 것 같다. 그건 이제 9월에 QT가 이제 950억 달러로 바뀌는 그 시점이거든요. 네. 거기가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만약에 경기가 불안정한데 950억 달러 QT면 시장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이제 시간적, 공간적 여유. 예를 들어서 뭐 S&P 500 지수나 우리 시장 지수로 그냥 그림상으로 좀 이해를 하신다면 아래쪽으로 과하게 벌어져 있는 게 좀 좁혀진다. 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수렴과 확장이 늘 이루어지고 반복되는데 지금은 하방 과대 확장이다. 그러므로 수렴이 여기서 진행이 이제 미국은 반등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와서 제대로 된 게 네. 시작된다면 저는 요건 한 두세 달 정도까지 갈 수 있지 그래요. 않은가라고 따진다면 지금은 좀 편하게 사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마지막 질문으로 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있어서는 확실한 바닥은 아니지만은 긴 시간 밀려 내려왔던 것만큼 두세 달 정도의 반등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낙폭과대주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다. 전략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지하면 되나요? 뭐 보시는 섹터라든지 이런 거 있으세요? 이제 낙폭과대는 시장이 지금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낙폭과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시장이 박스권이라는 인식을 딱 가지면은 낙폭과대는 거기서부터 무거워집니다. 근데 네.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쪽이 좋아지냐면 이제 뭐가 더 좋아. 그러니까 그쵸. 지금은 뭐가 제일 쌀을 찾는 거죠. 뭐가 많이 떨어졌냐, 뭐가 가장 네. 싸냐 이걸 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떨어진 시장 민감 섹터가 오히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반등 나가지만 뭐 예를 들어 시장 지수가 2,750 이 정도 갔을 때 2,800, 900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 싼 주식은 안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못 가고 경기가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할 때도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좋은 쪽으로 다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차별화로 가는 겁니다. 주도주가 그때 나오는 거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으로서는 사실 업황 좋은 거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 빠질까 싶긴 한데 전기전자 자동차 쪽이 그나마 좋죠. 네. 그걸 합쳐서 볼 수 있는 게 전기차이긴 하지만 저는 뭐 전기차 멀티플은 계속 높게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이제는 네. 오히려 국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은 네. 요 낙폭과대가 끝나고 나면 좀 차별적인 에너지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렇게 다양화해서 준비를 하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동욱 전문가와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요. 말미에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짜는 전략, 반등장에서의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개하는데요. 반등장 포트 전략과 잠재적 위험 체크라는 내용으로 또 길게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